자, 2월 10일까지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해도 되는데 왜 안 해도 되는지, 그리고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그냥 정말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건지 그걸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국세청 보도 참고 자료인데 여러분들 이제 뭐 여기 국세청 사이트에 가면 누구나 다 다운 받으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면세 사업자 158만 명 2월 10일까지 수익금액 신고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배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여기 보시면 신고 대상이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병의원, 학원, 주택 임대업,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지금 이거잖아요. 이거 그쵸? 그리고 주택 매매업, 그리고 이제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관심 있는 거는 주택 임대업과 매매업이니까 이거를 좀 먼저 보자. 자, 그러면은 왜 이거를 신고해야 되는지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주택 임대업과 주택 매매업의 특징이 뭐냐면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 사업입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해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81일에 대해서 신고를 7월 25일까지 하셔야 되고,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84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이제 말일로 바뀌었죠. 저도 항상 25일로 알고 있어가지고 말일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6개월마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부가시세 신고를 하면은 기본적인 매출이라든지 어떤 상태가 다 파악이 돼요. 그만큼 부가시세가 굉장히 파워풀한데, 면세 사업자, 주택 임대업이나 매매업 같은 경우, 물론 매매업도 건물 전용 85제곱미터 초과되는 경우에는 부가시세 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많이 없으니까 이런 면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현황 파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한 거죠. 정말 이거 세금을 좀 제대로 걷어야 되는데, 여기서 제대로 걷는다는 거는 어떤 징벌적 세금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야, 1년에 한 번 정도는 현황 신고해라. 언제까지? 2월 10일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느낌이 딱 벌써 와야 돼. 어때요? 신고를 안 해도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여기 보시면은 몇 가지는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있는데, 주택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가산세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뭐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 이게 좀 틀리면 가산세가 있는데, 어쨌든 계속 볼게요.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이라든지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이 안내 대상이다. 여기는 이제 참고 6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여기 뭐 ARS도 있고 홈택스도 있고 여러 가지 되게 잘 돼 있다는 건데 넘어갈게요. 그리고 신고 도움 자료도 그냥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신용카드 발급 내역, 현금 영수증 발급 내역, 그래서 모두 다 파악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넘어가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참고사항 이걸 봐야 돼. 주택임대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해서 신고해야 되는데, 자, 일단 간주임대료가 좀 크게 올라갑니다. 간주임대료는 뭐냐? 3주택 이상 보유자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부 합산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이어야 돼. 그래서 부부 합산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3억이 넘는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로 계산을 하는데, 이때 연이자율이 작년에는 2.9였는데 이번에는 3.5로 바뀌었습니다. 3.5.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4년 귀속이 3.5고 23년 귀속은 2.9예요. 왜 제가 귀속이란 말을 쓰냐면 23년 귀속은 신고를 그 다음 연도인 24년도에 하니까 2.9고, 그래서 작년이나 뭐를 아까 제가 조금 전에 한 거고, 24년 귀속은 이제 올해 5월달에 이제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3.5로 돼야 되기 때문에 간주임대로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 금액이 올라간다. 그에 따라서 분류과세, 종합과세 좀 세부담이 커질 수가 있다.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택수 계산은 여기 나온 것처럼 부부 합산 소유 기준으로 하고, 공동 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 소유로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보통 5대5로 하잖아요. 부부 공동명의 같은 경우에. 그러면 각각 하나씩 하는데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집이 A주택인데 A주택 하나를 5대5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남편 하나, 아내 하나니까 둘이 합쳐서 2개, 이건 아니야. 같은 동일 세대면은 같은 주택이면 그냥 하나로 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수 지분자의 주택수에도 이제 가산이 되는 게 있어요.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익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면 또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좀 개별 케이스가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좀 따로 알아보셔서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제가 주택임대 사업자인데요. 주택임대 사업자라는 거는 해당 물건지 지자체,
그리고 관할 세무서 양쪽 다 등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등록임대주택이 바로 그거예요. 주택임대사업자.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등록임대주택은 아까 여기 주택수 계산할 때 빠집니까? 물어보는데 도대체 왜 빼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좀 너무 좀 유리하게끔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습니다. 주택수가 빠지는 건 없고 내가 지자체에 등록을 했든 안 했든 주택임대사업자 물건이든 아니든 그냥 다 포함이에요. 다 포함인데 수익금액 검토표, 수익금액 계산을 할 때 요 등록임대주택 여기 나오죠. 세무서 지자체의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겁니다. 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조금 있다지 주택수에서 빠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은 등록임대주택과 미등록임대주택 세부담 비교인데 먼저 등록임대주택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위 1번에 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세무서 지자체 둘 다 등록해야 되고 임대보증금 등 증가율이 5% 이하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총 수익 금액이 2천인데 필요 경비가 무려 60%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본 공제 금액이 4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소득 없애야 돼. 내가 뭐 월급을 받고 있다, 사업소득 있다 그러면 이것도 안 들어갑니다. 어쨌든 빼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2천에서 1200, 400을 빼니까 딱 400만 원밖에 안 나와서 분리과세 하면 14% 세율 적용돼서 56만 원 내면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내가 미등록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2천에서 경비를 60이 아니라 50%만 적용합니다. 여기서는 좀 불리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기본 공제 금액도 다른 소득이 없다고 했을 때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200만 원만 적용이 돼요. 아까는 400이었는데 그러면 똑같은 내가 수익 금액이 2천이라 하더라도 과표가 400이 아니라 800 두 배로 뛰니까 세금도 두 배로 늘어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 등록 임대주택 일부 있고 미등록 일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 금액대로 안분 계산해야 돼요. 그럼 이제 느낌이 딱 어때요? 쉬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어렵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세무사님한테 맡기세요, 제발. 저도 안 해요. 뭐 하려면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가 홈택스 뭐 메뉴도 매번 바뀌니까 못하고 제가 과거에 투자 초창기 때는 제가 다 했었어요. 그런데 뭐 틀리기도 하고요.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냥 다 맡깁니다, 지금은. 저희 세무사님한테.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된다는 거.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주택임대 사업자라고 해서 주택수에서 빠진다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신고시 유효사항.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가장 많이 물어보죠. 자, 그러면 내가 과세 대상이 되는데 뭐 부합선 주택수가 2주택, 3주택에서 과세 대상은 되는데 과세 대상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또 다시 한번. 내가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사업장 현황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의료, 수의업, 약사. 약간 좀 여기는 좀 빡세잖아. 이해되죠? 이런 분들은 해야 돼. 안 하면 과소신고, 무신고에 대해서 수익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수익금액이 의료 쪽이니까 꽤 될 거지 않습니까? 3억이라고 그러니까 3억 정도? 자, 3억에 0.5%를 하면은 150만 원 가산세가 나와. 150만 원. 150만 원 가산세가 나오는데 여기 있어 없어요? 주택임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가산세가 없다니까. 자,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여기는 다 해당이 되지. 자, 근데 여기 밑에 보세요. 주택임대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있어요. 미등록 가산세.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좀 하나 좀 정말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발 주택임대 사업자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착각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임대 사업자는 뭐예요? 주임사잖아, 줄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임사는 뭐야? 해당 지자체하고 세무서 양쪽 딱 등록한 거잖아. 그런데 여기 딱 보도자료 보니까 국세청에서 딱 빨간 딱지 붙여가지고 하니까 우리 겁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인증마크 막 하래. 그러니까 진짜 맞다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주택임대 사업자라고 딱 돼 있으니까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제발 이거 하지 마세요. 이때 주택임대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뭐냐면 세무서에 등록하는 거야. 세무서에 등록하는 거. 여기서 좀 당한다, 진짜. 하지 마, 진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 주택임대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내가 과세 대상이야. 2주택 월세야. 세금 내야 돼. 신고하는 게 맞아. 그런데 세무서에 내가 등록을 안 했어. 그런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자체 가지 마요, 제발. 지자체 가는 순간 뭐 10년 의무임대 해야 되고 부기 등기 해야 되고 보증보험 내야 되고 뭐 5% 하고 장난 아니에요. 진짜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이거 안 하면 가산세가 얼마냐면 0.2에 나와. 0.2. 근데 이거는 내가 사업자 등록을 안 했을 때, 다시 말하지만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안 했을 때 붙는 거지 이번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붙는 게 아니야. 그럼 우리는 결론이 나왔죠. 내가 3주택이야. 월세도 있고 간주임대료도 있어. 그리고 이때 주택수는 부부합산이라고 했죠. 해당이 돼.
자, 그런데 내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했어. 지자체 등록은 안 했어. 하지 말라고 해서. 자, 그런데 내가 사업장 현황 신고 안 했을 때 뭐 페널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단 뭐는 해야 돼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빡세게 해야지. 그래서 결론이 뭐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2월 달에 하면은 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가 편하다. 왜? 이때 2월 달에 사업장 현황 신고했었던 데이터를 그대로 땡겨오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신고하기가 아주 편해요. 근데 어차피 내가 5월 달 신고 내가 안 할 거고 세무사한테 맡길 거다. 그럼 안 해도 돼. 아시겠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함부로 지자체 가서 등록하지 마라, 제발. 그래서 우리 주택임대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하셔야 되는데 이때 안 한다 하더라도 수익금액이 0.2%이기 때문에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수익금액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인데 내가 등록을 안 했어, 세무서에. 그럼 0.2% 나오잖아요. 그럼 얼마야? 4만 원 나와, 4만 원.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뭐 이제 뒤에 이제 참고 자료가 있는데 이게 더 좋아. 여기 보면은 모바일 안내문, 현황신고 안내문, 뭐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린 여기를 봐야 되겠지.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자, 그래서 모바일 안내문은 뭐 네이버로 보든 카톡으로 보든 보시고요. 막 이런 거 놀라지 않아요? 가끔 카톡에 국세청에서 안내드립니다. 그럼 뭔가 괜히 놀리잖아. 죄 지은 거 없는데, 그쵸? 좀 뭔가 이렇게 좀 앞에 문자를 좀 바꾸면 좋겠어. 뭐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드립니다. 국세청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은데 미리 알림 이거 딱 보면 갑자기 첫 문장이 국세청에서 안내는 거. 아씨 뭐냐 이거. 약간 이런단 말이지. 제발 좀 고쳐달라. 자, 넘어갈게요.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세무 신고 도움 서비스 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홈섹스 들어가서 증명, 등록 신청, 사업장 현황 신고 이렇게 쭉 돼 있어. 돼 있고 이제 밑에는 세무 대리인, 이제 우리 세무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기장들이 이렇게 있는데 넘어가요. 나는 그냥 우리 세무사한테 다 맡겨. 나 안 해, 내가. 자, 쭉쭉 넘어갑니다. 자, 이겁니다. 이제 이거. 자, 잘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일단 2월 달은 안 해도 되잖아요. 좀 뭔가 마음이 편해졌죠. 우리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자, 근데 5월 달은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2월 달에 안 하면 5월 달은 처음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빡세긴 해요. 자, 그런데 내가 5월 달에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알아야 되잖아. 그건 놓치면 안 돼. 자, 그럼 내가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봐야 된다. 그러면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일단 주택임대 수익금액은 월세와 간주임대료가 있는데 적용 이자율이 이제 3.5입니다. 이거 좀 많이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과세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왼쪽, 오른쪽 이렇게 표가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부부 합산 주택수라고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어. 칭찬합니다. 그래서 내 짝꿍의 주택수도 알아야 된다. 설마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나랑 우리 짝꿍이 갖고 있는 주택을 봤는데 1주택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해외에 있는 주택의 월세면 과세가 되고요. 보통은 해외에는 별로 없겠죠. 기준시가가 12억이 넘는 고가주택의 월세라면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전부 다 과세가 안 돼. 즉 전세를 줬다든지 아니면은 비고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고가주택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를 줬다든지 그러면은 과세 안 돼요. 그럼 나는 신고할 것도 없고 2월달 신고도 없고 5월 신고도 없어. 그런데 고지서는 날라와. 왜 그래? 그냥 보낸 거예요. 월세가 있어. 근데 이게 고가주택인지 비고가주택인지를 막 꼼꼼하게 보진 못한단 말이에요. 과세당국도. 그러니까 일단 보내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일단 놀리지 말자. 배우자 포함해서 부부 합산 주택수가 2주택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월세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비고가주택도 과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내가 이 2주택을 만약에 내가 하나는 실거주하고 하나는 전세를 줬다. 아니면 둘 다 전세를 줬다. 즉 월세가 없다. 그러면 과세 돼? 안 돼? 안 들어가요. 과세 안 들어가는데 대신 뭐가 있어? 내년도부터는 26년도부터는 고가주택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이제 간주임대료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렇죠? 이거잖아. 쭉 넘겨봅시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만들고 있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라는 건데 이거죠. 자, 우리가 이제 부부합산 주택수가 하나, 둘, 세 개여서 하얀색은 비과세예요. 노란색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되는데 요 하얀색에 대해서 요 부분을 먼저 이제 치고 들어옵니다. 이미 치고 들어왔어. 언제? 내년부터는 고가주택을 내가 2주택 갖고 있다. 기준시가 12억 넘는 거. 그리고 전세보증금이 12억을 넘는다. 그러면 과세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 조심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3주택 이상이다. 그러면은 뭐 볼 것도 없어요. 모든 월세에 대해서 다 과세되고요. 간주임대료 다 과세가 되는데 이때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소형주택은 빠집니다. 소형주택은 빠지는데 소형주택이 뭐냐면은 기준 면적이 전용 40제곱미터 이하고 기준시가가 2억 이하 동시 만족을 해야 돼요. 하나라도 깨지면 비소형주택이다.
그래서 밑에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소형주택이라고 해서 월세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로만 빠지고 소형주택에서 내가 월세를 받고 있다. 그럼 월세는 다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A라는 사람을 봅시다. A라는 사람을 봤더니 소형주택은 2개를 가지고 있고 비소형주택은 3개를 갖고 있어요. 전체 5개를 갖고 있죠. 5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월세 간주임대로 다 들어가 안 들어가? 다 들어가죠. 맞죠? 다 들어가는데 소형주택이 2채잖아요. 그럼 얘 2채가 빠지겠죠. 뭐 할 때? 간주임대로에서. 간주임대로에서 빠지니까 비소형주택을 봐야 되는데 비소형이 주택이 그래도 3개잖아. 그렇기 때문에 간주임대로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됐죠? 자, 그리고 요 소형주택에 대해서 월세가 있으면 월세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막 월세도 빼더라고, 용감하게. 그러면 안 돼. 월세는 들어간다. 그래서 간주임대로만 지금 여기는 나왔는데 비소형주택 보증금 5억에 대해서 간주임대로 계산하는데 5억 전체가 아니라 3억 초과분, 즉 2억에 대해서 60% 곱하기 3.5였죠? 3.5 곱하면 되죠. 좀 머리가 아프죠? 자, B로 갑니다. 자, B는 소형주택이 없어요. 비소형주택 2채만 있어요. 자, 일단 주택수가 몇 개예요? 2개죠. 간주임대로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갈 필요가 없지. 2개인데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되죠. 월세에 대해서. 자, C로 갑니다. C. 자, 소유자 C를 봤더니 소형 없어. 비소형 4개 있어. 일단 4개니까 월세 간주임대로 들어가죠. 자, 그리고 비소형 주택이니까 간주임대로 다 들어가죠. 그랬는데 보증금이 3억이래. 3억 넘었어, 안 넘었어? 안 넘었잖아. 안 넘었으니까 간주임대로 안 들어가지. 이거는 모델을 아주 쉽게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A 있죠. 소형주택 2채, 비소형 3채죠. 그리고 5채니까 월세하고 간주임대로 들어가는데 소형주택은 빠지니까 간주임대로는 다시 이 3채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3억 넘었으니까 또 들어가죠. 현실에서는 이렇게 쉽지 않죠. 뭐 작년 2월 13일 날 임차인이 바뀌었다. 그래서 보증금이 변동됐다. 그러면 그걸 이제 다 적수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보증금 3억 빼고 또 단독명의, 공동명의 다 해야 돼. 아우, 옛날엔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저도. 예, 그냥 맡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큰 틀에서만 좀 이해하시고 제가 뭐 이렇게 막 계산을 대신해드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세무사도 아니고 제가 그냥 이런 걸 보고 알려드리는 사람이지. 그렇지만 제가 뭐 계산을 대신해드리는 않으니까 꼭 이렇게 신고하실 때는 우리 세무 대리인 통해서 하시면 좋겠다. 제가 이제 또 제 거 네이버 프리미엄 이게 있는데 이거를 좀 제가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참고로 지금 이 유튜브 영상 전체 라이브 영상은 하루 이틀 정도 열어두고 이제 닫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영상 편집된 거 보시면 되는데 앞에 제가 이제 보도자료 보고 쭉 했었던 거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설명 드렸었죠.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주택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취득 단계, 취득세를 따질 때는 주택수가 세대 기준으로 봅니다. 양도세도 세대 기준으로 보고요. 그런데 이때는 중요한 게 뭐예요? 실제 같이 살고 있는 사람,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 이걸 다 같이 봐버리죠. 그래서 비과세 깨버리고 잡아내잖아요. 그쵸? 보유세는 인별로 들어갑니다. 이게 벌써 세대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은 뭘 봐요? 또 부부합산으로 봐요. 이게 다 다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출 청약은 또 달라.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내가 1번, 2번, 3번 주택이 있는데 1번은 A씨, 여기 아저씨 단독명의고요. 2번은 이 아저씨와 배우자의 공동명의. 그리고 3번은 여기 모자 쓰고 있는 자녀 명의라는 거죠. 그리고 다 월세가 100만 원 나오고 있어요. 본인들은 다른 집에서 살고 있고. 양도세나 취득세를 할 때 세대기준 주택수는 몇 개입니까? 같이 살고 있다고 하면 3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3주택이니까 여기서 하나 더 쓰면 취득세는 12% 나오겠지. 그런데 이번에 2월달에 사업장 현황 신고 그리고 5월달에 특히 해야 되는 임대소득 신고는 할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부부합산으로 보잖아요. 자, 그럼 부부합산으로 보니까 A씨는 1번하고 2번 가지고 있으니까 1.5죠. 그럼 일단 2채로 보죠. A씨의 배우자는 2번 0.5가 있으니까 일단 하나로 보죠. 그런데 2번 주택 같은 주택을 내가 지분으로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2 더하기 2를 해서 세 채가 되는 게 아니고 1.5, 0.5에서 2채가 되는 거죠. 요 2번 주택을 그냥 쪼개서 갖고 있는데 새롭게 생기는 건 아니잖아. 동일 세대니까. 됐죠? 자, 그러면은 A씨와 A씨의 배우자는 부부합산 주택수가 2주택이니까 월세에 대해서 과세되겠죠. 간주임대로 과세돼야 안 돼? 안 되지. 재밌는 거는 저 밑에 모자 쓰고 있는 이 녀석이야. 자녀. 자, 부부합산 주택수 몇 개예요? 하나죠. 배우자가 없으니까. 하나니까 뭐에 대해서 과세가 돼요?
고가주택 월세만 과세가 돼. 근데 얘 3번 주택이 만약에 비고가주택이다. 그럼 과세 돼, 안 돼? 안 돼요. 임대소득은 비과세예요. 그럼 2월달 사업장 현황 신고, 5월달 종소세 신고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고지서 날라온다니까. 아,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20분 정도 떠들었다, 지금까지. 앞에 내용을 쭉 하면서. 그래서 이제 실제 계산하는 거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되고, 이제 특히 이제, 이런 A씨와 A씨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다른 소득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면 사업소득. 이게 이제 종합과세가 되면 이제 세부담이 커져요. 그래서 내가 종합과세로 갈 거냐, 분리과세로 갈 거냐. 그리고 종합과세로 갔을 때 오히려 좋은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다음에 해드릴게. 등록하시고,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사업장 현황 신고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죠? 결론은 뭐예요? 일단 안 해도 되네. 대신 5월 달에 신고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되네. 그게 성실납세가 최선이고요.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국세청에 좀 바라는 바입니다. 설명 물론 돼 있는데 우리는 잘 못 본단 말이지. 주택임대사업자 이거 지자체 등록하는 거 아니다. 아시겠죠? 주택임대사업자 세무서에 사업자 미등록 시 가산세 이게 좀 친절하게 다 풀어 써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미 신고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2월 달에 신고해 놓으시면 5월 달에 그걸 땡겨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뭐 여유 되시는 분들은 여력 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설령 2월 달 안 했다 하더라도 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하셔야 됩니다. 과세 대상자면은 아시겠죠? 네,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